이곳에 사연을 신청한 이유는 저희 시댁 집안은 대가족이라 매번 시끌벅적하고 한번 모이면 쉬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정신없는 하루가 시작됩니다. 시모도 정말 대단한 게 아들만 6을 줄줄이 낳았어요. 과거에는 아들만 6이라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었다며 시댁에 모일 때마다 항상 안주거리 삼아 자랑스럽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남편 아래로 5 형제들이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모두들 제 짝을 찾아 하나둘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어느새 제 밑으로는 5 동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장남이라 항상 행사가 있게 된다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편이고 한번 모이는 게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고생을 아는 서방님들은 큰 불만 없이 잘 따라와 주었어요. 동서들도 딱히 불만 같은 건 없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큰 집인 저희가 훨씬 더 많이 지불했었죠. 저희 부부는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5 동서 내외들에게도 계절 과일을 아낌없이 보내주고 있었죠. 저희가 아래 사람들을 챙겨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완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로 신경 써 주었어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면 그만큼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는 일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소통이 잘 돼서 그런지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모이게 되면 서로 웃으면서 좋게 지나갔었죠. 시댁에서 6 형제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게 쉽지 않아 명절 외에는 거의 간단한 통화 정도로 서로의 안부만 물었었는데 올해는 좀 신경 쓸 일이 많아 시댁에 모이게 되는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사소한 마찰이 서로의 감정을 건들게 되었고 5 동서들이 저를 따돌리게 되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죠. 그동안 서로 오해가 있으면 대화로 풀어나가면 됐었는데 한번 틀어진 관계는 쉽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남편과 서방님들은 서로 불만이 있거나 대화가 잘 안 통할 때 술 한잔하면 끝나는데 저와 5 동서들과의 사이는 생각보다 상당히 민감했었고 좀처럼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동안 저에게 조금씩 불만들이 쌓여왔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두고 서로가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동서들과 문제가 생긴 건 설날이 지난 이후 시모가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죠.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수술을 받으셨고 다행히 큰 고비를 넘길 수는 있었지만 전처럼 정상적인 생활은 많이 어려울 거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자 신경 쓸 일이 생기게 되었다고 생각했는지 동서들의 입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 툭 튀어나와 놀란 얼굴로 동서들을 쳐다봤어요. 그 이유는 다들 능력들이 좋아 회사에서 인정을 받으며 여자치고는 꽤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 고스펙 동서들이라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뇌출혈로 1달 정도 경과를 지켜보면서 입원을 해야 된다는 말에 둘째 동서로 시작된 불만이 막내 동서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동서들의 태도에 시부도 많이 놀란 눈치였고 남편도 당황스러워 하길래 제가 동서들을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아무리 서로 많이 익숙해졌다 해도 시모가 입원해서 아직 눈도 못 뜨고 계셨는데 앞에다 대고 불만을 꺼낸 둘째 동서를 이해할 수 없었죠. 제가 크게 잘못한 건 없잖아요. 연초라 얼마나 바쁜데요.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회사에서 병원까지 오는데 차도 많이 막혔고
다음날 해야 될 일들도 밀려버렸다고요. 한 달간 입원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쉬시면 안 되겠냐고 아버님께 여쭤본 건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동서가 바쁜 건 이해하겠지만 어머님이 방금 수술실에서 나오셔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 대고 병원에 자주 왔다 갔다 하기 힘든데 집으로 옮기면 안 되겠냐는 말을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 아버님이 얼마나 놀라셨는지 동서도 알면서 그래? 둘째 동서만 그랬다면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둘째 밑으로 왜 다들 똑같이 한마디씩 하는 거야?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싶으셨겠어? 연세가 있으셔서 건강이 많이 약해지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건데 왜 그걸 불만 삼는 거야? 좋은 회사에 다니려면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이건 가족 일이잖아. 평소에 잘 지내는 것보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내가 언제 동서들한테 심각하게 얘기한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었어? 그런데 오늘만큼은 동서들이 너무 지나쳤다 생각해서 따로 부르게 된 거야. 서로 많이 가까워졌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건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럼 저희한테 오는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어머님도 이런 걸 원하지 않으셨겠지만 일로 인해 저희가 힘들어지잖아요. 입원해 계시는데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일이 바빠서 얼굴 못 비치면 그에 따른 불만들이 나올 텐데 저희가 신경 안 쓰이게 생겼어요. 형님은 과일 가게에서 편하게 앉아 있으니까 월급 받는 저희 입장을 모르시겠죠. 남의 돈 벌어먹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요? 맨날 상사 눈치 보는 것도 힘든데 하필 연초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기분이 좋지 않아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형님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저희 지금 많이 힘들거든요. 할 얘기 다 끝났으면 그만 들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아, 언제까지 병실에 있을 거야. 나 집에 빨리 들어가 봐야 한다고. 내가 지금 시간이 많은 줄 알아? 수술도 잘 끝났고 얼굴 봤으면 됐지. 얼마나 더 있으려고. 뭐? 아버님한테까지 인사를 하라고? 좀 전에 했잖아. 당신 지금 내 심기 건드는 거야? 내일 내가 스케줄을 전부 망쳤으면 좋겠냐고. 셋째 동서는 저보고 들으라고 하는 것 마냥 소리를 질러댔어요. 험악해진 분위기 속에서 밑에 동서들은 눈치만 보고 있었죠. 둘째 동서가 먼저 저와 대화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리를 이탈해 버렸고 뒤이어 셋째 동서가 따라가자 줄줄이 그 뒤를 따라 움직였어요. 저는 그런 동서들의 행동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방님이 다들 줄지어 병원에서 나와 동서들의 눈치를 보면서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알면서 큰소리치지 못하고 동서들 뒤를 따라가는 건 전부 다 이유가 있었어요. 둘째 동서가 결혼을 하면서 그 밑으로 장가를 가지 못한 채 홍기를 놓친 서방님들한테 직장 동료를 소개해주면서 그 동료의 지인이나 가족과도 연이 되어 좋은 성과를 얻었었죠. 그렇게 둘째 동서의 도움으로 막내 서방님까지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었지만 같은 직장 선배라는 게 무시할 수 없었는지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둘째 동서가 틀어지는 순간 그 뒤로 아래 동서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둘째 동서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런 일들이 몇 번은 있었지만 일이 커질 만큼 심각할 정도는 아니라서 몇 번 눈 감고 넘어간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만큼은 저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게 손윗 사람한테 보이는 태도가 너무 예의가 없었고 서로 어느 정도 가까워졌다 해서 말을 가리지 않고 꺼내는 동서들의 행동에 저 또한 화가 올라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 동서들의 뒤를 따라가려는 순간 뒤이어 남편이 저를 붙잡았어요. 연초라 너무 예민해져 있어서 그런 거니 어느 정도 감정이 가라앉았을 때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더 크게 일을 만들지 않길 원했어요. 그날 남편이 말리지 않았더라면 서로의 감정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해졌을 테고 더 나아가 등까지 돌릴 만큼 저도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었죠. 동서들은 회사가 바쁘다는 핑계로 시모가 퇴원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동서들이 한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둘째 동서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밑에 동서들은 아예 꿈쩍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저도 그런 행동들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매달 무상으로 5 동서들에게 보내주었던 제철 과일들을 더 이상 보내지 않았습니다. 잘해줘봤자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면서부터 저도 잘해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과일을 보내지 않자 둘째 동서가 매번 받아먹던 과일이 떨어졌는지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요즘 과일 장사가 잘 되나 봐요? 많이 바쁘신지 매달 주시던 과일이 도착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까먹으셨을까봐 연락드렸어요. 돈 주고 사 먹기에는 과일이 신선해 보이지도 않고 맛있을 것 같지도 않아서 형님 가게에 과일이 먹고 싶은데 오늘 좀 붙여줄 수 있겠어요? 내일 손님이 오거든요. 요즘 우리 과일을 찾으시는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동수한테 보내줄 과일이 있을까 모르겠네. 우리도 매번 돈 안 받고 무상으로 주긴 했지만 이번에는 물량이 적게 들어와서 아마 동수한테까지는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 나도 동수한테 신경을 쓰고 싶긴 한데 매장에 직접 찾아오시는 손님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 나중에 여유가 될 때 보내주든지 할 테니까 당분간은 그냥 동네 마트에서 사 먹으면 될 것 같아. 요즘 과일값도 만만치 않거든. 어머, 그래서 지금 저한테 줄 과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서 과일을 얼마나 먹는다고 그걸 지금 힘들다고 하시는 거죠? 혹시 돈을 안 줘서 그런 거예요? 에이, 가족끼리 무슨 돈이야. 내가 언제 그런 거 바란 적 있어? 요즘 물량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도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거든. 그리고 동서만 줄 수도 없잖아. 밑에 동서들도 못 챙겨주고 있는데 말이 나오지 않겠어? 우리가 적자 보면서까지 보내주면 장사하는데 영향을 끼치니까 나중에 여유 있을 때 보내줄게. 둘째 동서는 저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요즘 들어 장사도 잘 돼서 재고가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맙게 생각하던 동서들이 나중에는 조금이라도 늦게 붙이면 짜증 섞인 말투로 신경질을 부리는 일까지 있었죠. 처음에는 남편과 좋은 마음으로 베풀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과일을 받아 먹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런 태도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대충 대화를 끝내고 전화를 끊자 둘째 동서가 몇 번 더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빠서 조금의 시간도 낼 수 없다던 둘째 동서가 며칠 뒤 아래 동서들을 데리고 저희 과일 가게로 몰려왔어요.
손에 꼽을 만큼 저희 가게에 거의 온 적 없었던 동서들이 갑자기 찾아온 이유를 알고 있던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여기까지 다들 어쩐 일이야? 많이 바빠서 어머님 병문안도 안 오더니 이렇게 몰려와도 되는 거야? 아니면 근처에 볼일 보고 내 얼굴 보고 싶어서 잠깐 들리기라도 한 거야? 그냥님, 저희 왜 과일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맨날 아낌없이 먹다가 갑자기 끊기니까 적응이 안 될 정도라고요. 냉장고만 열면 과일이 가득했었는데 지금은 텅텅 비어 있어서 저희 애들도 형님 과일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소식이 없어서 무슨 일 있는 것 같아 찾아온 거예요. 과일 수급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가게 넘쳐나는데요? 오늘 온 김에 먹고 싶은 과일 좀 챙겨가도 되는 거죠? 다음부터는 늦지 않게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애들도 과일 없어서 보채고 난리라니까요. 잠깐만, 들어가지 말고 일단 여기 앞에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얼굴을 보려고 온 게 아니라 과일 때문에 왔다는 거지? 내가 왜 그동안 안 보내고 있었는지 생각 좀 해봤어? 아니면 불만만 쌓인 거야? 매번 당연하게 받아 먹으니까 이번에도 설마 그냥 받아 먹으려고 온 거야? 동서들이 지금 하는 행동을 봐봐. 마트에서 과일을 사 먹기에는 돈이 아깝고 맛도 보장을 할 수가 없으니 그동안 내가 줬던 과일이 생각나서 가게로 찾아온 것 같은데 조금도 시간을 낼 수 없을 만큼 바쁘다고 했으면서 막상 냉장고가 비어 있으니까 시간이 없어도 허전해서 알아서 찾아온 거잖아. 다들 어머님 퇴원한 건 알고 있지? 그럼 건강은 어떠신지 잠깐 들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엎어지면 코 닿는 곳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일이 바빠서 병문안 오기에는 힘들었다고 치자. 그럼 어머님이 퇴원하시고 집에 계시면 주말에 잠깐 같이 시간 내서 식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 다들 모여서 동해 바다에 놀러 갔다 오고 서로 여기저기 잘만 싸돌아 다니더구만. 어머님 댁에서 몇 시간 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이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기본적인 건 해야 되지 않을까? 어머님이 시집살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동서들 어머님 댁에 가면 물 한 방울 묻힌 적 있었어? 그만큼 며느리들 고생하는 거 알곤 가끔 얼굴 보면 혼자서 무리하시는데 그 모습이 안쓰럽지도 않아? 정작 필요할 때만 얼굴 들이밀지 말라는 거야. 명절 때는 누구 할 것 없이 찾아와서 서로 음식 가져가겠다고 한바탕 난리를 치더구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매몰찰 수가 있어?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몸도 약한데 최근에 너무 무리를 하셔서 그런 것 같다는 말까지 나왔었어. 내가 어머님 옆에서 힘들까봐 도와드렸는데도 그 정도로 약해지셨는데 동서들도 받은 만큼 신경 써 드려야 되지 않겠어? 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 동서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했을 때 시모가 항상 걱정하셨던 건 아들만 줄줄이 낳았지만 문제는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항상 걱정하셨거든요. 그런데 둘째 서방님이 동서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둘째 동서의 소개로 다들 짝을 찾게 되자